장양은 병주 운중군 출신으로 용감하고 무예가 뛰어났으며 병주 지역 군대에 복무하여 무맹종사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제 말기 천하가 혼란스러워지자 황제는 자신의 직속 군대인 서원군을 창설하여 자신이 총애하는 소왕문 건석을 서원 상궁교위로 삼아 이끌게 했고 수도에 군용을 세웠으며 천하의 호걸들을 불러 그의 휘하에 뒀는데 조조, 원소, 수무경 등이 교위로서 여기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주자사 정원도 황제가 신설한 군대의 보탬이 되기 위해 장양에게 군대를 줘 건석에게 합류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장양은 임시로 사마에 임명되었는데 영제가 죽게 되자 건석은 하진과 권력을 두고 다투다 하진에게 살해당했고 하진의 부름을 받은 정원이 낙양으로 군을 이끌고 와서 하진의 편에 섰기 때문에 장양도 정원을 따라 하진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하진은 장양에게 병주로 돌아가 병사들을 모집하라고 명했고 이에 장양은 병사 1000여 명을 모집한 뒤 상당 지역에 머물면서 산적들을 토벌하며 하진의 다음 명을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하진은 십상시들에게 암살당해버렸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동탁이 권력을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동탁이 정원을 죽여버렸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장양은 동탁의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호관에 있는 상당 태수를 공격했으며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주변 현을 공략해 수천 명의 병사를 모으는 데 성공하여 군벌로서의 입지를 가지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동탁이 전횡을 일삼자 원소를 위시한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어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진군해 왔고 맹주인 원소가 한해에 도착하자 장양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원소에게 합류했는데 이때 흉노족의 선우인 오브라도 원소의 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동탁 연합군이 해산된 뒤에도 장양은 어무라와 함께 원소의 휘하에 있었고 원소의 명을 받아 장수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어부라는 원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려 했으나 장양은 반란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부라는 장양을 붙잡아 반란에 억지로 동참하게 했고 이에 원소는 장수 후기로 하여금 이들을 추격하게 해 업의 남쪽에서 장양과 어부라의 군대를 격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양은 어부라에게 붙잡혀 그에게 끌려다니다가 원소의 공격을 받게 된 격이었고 그로 인해 원소를 적대하게 되어 할 수 없이 어부라와 함께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은 여양지역에 도착하여 도료장군 경지의 군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고 그 잔당을 흡수해 다시 세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후 장양은 한해 지역을 기반으로 삼은 군벌이 되었고 이에 동탁은 장양을 포섭하기 위해 그에게 건의장군 한해 태수의 관직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여포는 왕윤과 함께 동탁을 암살하여 권력을 잡았으나 이내 이각과 곽사의 군대에게 패하여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 원술과 원소를 찾아갔지만 원술에게는 거부당했고 원소에게는 이용만 당하다가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여포는 이번엔 한해의 장양을 찾아갔고 장양은 여포가 자신과 같은 병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를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웅기에 따르면 당시 이각과 곽사 등은 여포에게 현상 수배를 걸어 그를 잡으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양 휘하의 제장들은 여포를 도모하려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여포는 두려워하며 장양을 찾아가서 나는 경과 같은 병주 출신이니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 공은 필시 크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나를 죽이는 것은 나를 산채로 팔아 넘기는 것만 못하니 나를 산채로 넘긴다면 이각으로부터 큰 벼슬과 부귀를 누릴 수 있을 것이요 라고 말했고 장양은 여포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발생한 왕윤과 여포를 위시한 병주 출신 세력과 이각과 곽사를 위시한 양주 출신 세력 간의 충돌과 알력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지역 감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포는 이에 호소하여 장양을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양은 겉으로는 이각, 곽사를 따르는 것처럼 행동했으나 실제로는 여포를 보호해 주었고 이에 이각과 곽사는 여포가 세력을 얻어 자신들과 적대하는 것을 우려하여 여포의 현상 수배를 내리고 오히려 여포에게 영천 태수의 관직을 내려줬다고 하니 여포는 장양의 도움으로 인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당시 황제였던 헌제는 이각과 곽사의 전행을 피해 동쪽으로 도망쳤는데 동승, 양봉, 한섬 등이 황제를 호위했지만 이각과 곽사의 집요한 추격에 큰 피해를 입었고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하동군 안우편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장양은 헌제를 보호하기 위해 군을 이끌고 안우편으로 향했는데 그 공으로 안국장군 진양우에 봉해졌고 이에 장양은 직접 황제를 모시고 낙양으로 가려고 했지만 여러 장수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본진인 야왕현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건안 원년 헌제는 낙양으로 이동했는데 식량이 매우 부족하여 큰 공경에 처했으나 장양이 식량을 가지고 와서 헌제를 영접하였고 낙양까지 그를 호위했다고 합니다. 이후 낙양에 도착한 장양은 여러 장수들에게 천자는 마땅히 천하와 함께 해야 합니다. 다행히 공경 대신들이 있으니 나는 응당 외부의 적만 방어하면 되는데 어찌 수도에 남아 이를 도모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는 야왕현으로 돌아갔고 헌제는 장양의 공을 기려 그를 대사마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장양은 평소 여포와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조조가 합의성을 포위해 여포를 공격하자 장양은 여포를 돕기 위해 지원군을 보내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장양은 동시로 출병하여 멀리서 구원하는 형세를 이루려 했지만 조조의 편을 드는 게 옳다고 생각한 부하 장수 양추에게 살해당합니다. 하지만 당시 장양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던 흑산적 출신 수고가 양추를 죽여 장양의 복수를 했으나 그도 조조의 군대의 공격을 받고 죽습니다. 일찍이 연주에 기반을 잡은 조조는 당시 장안에 있었던 황제에게 사신을 파견하려 했지만 장양은 조조가 원소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길을 막고 조조의 사신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조는 황제에게 사신을 파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동소라는 인물이 조조는 원소와 오래 함께하지 않을 것이며 천하 영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친분을 맺어야 한다며 장양을 설득했기에 장양은 조조의 사신이 황제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여기서 더 나아가 헌제에게 상서를 올려 조조를 추천했기에 조조는 이를 고마워하여 장양에게 말, 비단, 금 등의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장양은 성품이 어질고 온화하여 위험 있는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람들이 모반을 꾀하다 발각되어 잡혀왔음에도 마주보고 눈물을 흘렸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더는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하니 그의 성격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일전 장양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